제28강 우주의 노래 아리랑. 노래에는 힘이 있다. 승리의 역사가 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고단한 역사를 살아온 뒷심에는 노래가 있다. 제27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2번의 순례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노래의 힘이었고, 발틱 3개국이 러시아에서 독립할 수 있었던 것도 노래혁명이라는 노래의 힘이었다. 고난을 이겨낸 민족에게는 긴 생명력을 가진 민족의 노래가 있다.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다. 민요 아리랑이다. 2014년 9월 구순의 이정면, 서무송 두 노교수님과 함께 3000km 시베리아 아리랑 답사를 갔을 때의 일이다. 참고로 그 당시 이정면 교수님은 90세로 미국 유타대 종신명예교수이자 지리학자였다. 영문 자료가 부족한 아리랑에 관한 영문책을 저술하기 위해 연구하다 보니 아리랑 전문가가 되었다. 아리랑을 연구하게 된 배경은 동료 미국 교수들의 아래와 같은 권유가 있었다. 너희 나라에는 아리랑이라는 아름다운 민요가 있는데 영문으로 번역된 자료가 별로 없다. 내가 한국 사람이고 영어도 잘하니 내가 내 민족의 노래 아리랑에 대해 영문 자료를 만들어 널리 배포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이정면 교수는 지리학자이지만 동료 미국 교수의 권유를 자기에게 주어진 천명으로 받아들였다. 매년 방학 때만 되면 밀양 정선, 진도 등 아리랑 유래지와 공공도서관들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하여 나온 책자가 2007년 한글판 한 지리학자의 아리랑 기행이고 2013년 영문판 아리랑 오브 코리아이다. 그리고 이정면 교수님은 우리나라 1세대 여행가이자 지리학자인 그 김찬삼 씨와 서울대 지리교육학과 동기이기도 하다. 또한 서무송 교수님은 석회암을 연구하는 지질학자인데 당시 연세가 88세였다. 평양종합대학 지리학부와 경희대 대학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여러 대학에서 지형학을 강의했다. 특히 세계적인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장한나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하다. 두 분의 교수님은 서로 호영호재하는 50년 지기이다. 제 아버님과 나이가 비슷한 두 분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 시베리아 답사의 가이드로 다녀온 경험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두 분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배움이 있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 구순의 나이에 시베리아 답사를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두 분의 가족과 주치의들은 펄펄 뛰었다. 마지막 여행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두 분의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 인천공항에 많이 마중 나왔다. 특히 서무송 교수의 한 아들은 마지막까지 공항에 따라 나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만류했다. 하지만 서무송 교수는 지리학자는 답사 중에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라는 말로 아들이 아버지 답사를 보내드리도록 마음을 움직였다. 아들은 지리학자인 아버지 심정을 알기에 팔을 놓아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베리아 아리랑 답사는 지금 생각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갈 수 없는 여행이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3인공저, 누이야, 시베리아의 가발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별세하신 서무송, 이정면 두 교수님을 다시 한번 기리며 명복을 빕니다. 그럼 이제 2014년 9월 시베리아 아리랑 답사로 되돌아가자. 바이카로수 답사 때의 일이다. 다른 여행객의 탑승차인 우아직의 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 우리와 여지없이 닮았다. 우리가 관심을 보이자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사내의 입에서 예기치 않은 말이 흘러나왔다. 한국 사람과 우리는 먼 친척이다라는 것이다. 한민족의 시원이라는 바이칼에 와서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너희는 우리의 먼 친척이라고 하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사내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 울란우데에서 왔다고 한다. 그는 신경림 시인이 블리아트의 소녀라는 시에서 언급한 우리의 먼 친척 브랴트인이었다. 러시아에 속해 있는 브리아트 공화국 출신이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놀라운 말을 덧붙였다. 나도 너희 아리랑을 좋아한다. 우리 가락처럼 힘차다. 뭐라고? 너희 가락처럼 힘차다고? 옆에 있는 아리랑 전문가 이정면 교수에게 여쭤보았다. 교수님, 저 브랴트인 친구가 우리 아리랑이 자기들 노래처럼 힘차다고 하는데 우리 아리랑은 곡조가 슬프지 않은가요?
사람들은 우리 아리랑을 슬픈 노래로 알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아리랑을 북방적 색채가 강한 야성적인 노래라고 말하고 있다네. 이 고구려식 톤을 갖고 있어 북방계 색채가 농후하다고 본 것이지. 쉽게 말하면 아리랑 발상지는 북방이라는 거야. 또 강원대 사학과 주채혁 교수는 아리랑의 후렴을 제대로 부르는 외국인 가수는 몽골 가수들 뿐이라는 거야. 주 교수가 내몽골에 있을 때 특강 형식으로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아리랑을 가르쳐 보았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잘 부를 수가 없었다네. 눈물이 날 정도였대. 울란우대의 어느 학자 부인은 아예 그것은 당신들의 가락이 아니고 우리 가락이다라고까지 했다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예전에 몽골 국회 연설에서 한국의 민요 아리랑을 우리 민족과 같은 소리로 부를 수 있는 민족은 몽골과 한국뿐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리랑은 슬픈 노래라기보다는 힘찬 노래라고 보는 게 맞을 거야. 좀 더 덧붙이면 6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민족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바이칼에서 빙하기를 보냈는데 지금은 다른 민족이지만 그때는 우리 민족이나 몽골 쪽이나 브랴트족이나 모두 한 갈래였다네. 아마도 아리랑은 이 북방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아리랑의 기질 속에는 북방 기마 민족의 원형이 남아있어 힘찬 노래였을 것이네. 그리고 같은 북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아리랑을 자기들 노래처럼 잘 부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그 민족의 일부가 바이칼에서 빙하기를 거쳐 남하했다고 하는데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남하할 때 북쪽에서 발달된 아리랑을 남쪽으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리랑을 슬프고 천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로 인식하고 있는 건 사실이네. 그것은 아마도 과거 우리 역사와 우리 백성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일 걸세. 오죽했으면 미국 찬송가 편찬위원회에서 아리랑 곡조를 찬송가에 포함시키려고 하자 미국 한인교회 일부 목사들이 왜 그런 천한 노래를 성스런 장로교 찬송가에 넣느냐고 빈정댔겠는가. 종합해보면 아리랑은 북방 색채가 짙은 야성적인 노래네. 우리 민족이 중앙아시아의 험준한 줄령을 넘어 시베리아 바이칼호수로 건너올 때 그리고 바이칼에서 빙하기를 거쳐 남하했을 때 힘들 때마다 민족에게 힘을 준 힐링의 노래이고 반드시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부른 다짐의 노래이자 개척의 노래이며 뜻을 이루고 환희에 넘쳐 불렀던 승리의 노래라는 생각이 드네. 원래 아리랑은 시시한 남녀간의 사랑 노래도 아니고 경복궁 중수 때 부른 노동가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노래지. 북방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대서사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네. 그러던 것이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아리랑이 지방에 따라 여러 형식과 각기 다른 느낌으로 발전해 온 것 같네. 예를 들면 남녀간의 애정을 노래한 것, 버리고 가버린 임에 대한 원망과 희망, 일제 강점으로 인한 쓰라린 고통과 서름, 정치 몰입에 등에 대한 원한,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과 염원 등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네. 아리랑은 5천여 수가 넘는다고 하지. 그래서 김열규 교수는 아리랑은 칠면조나 카멜레온과 같고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비이기도 하다라고 한 거일세. 슬플 때 부르면 슬픈 노래고 기쁠 때 부르면 기쁜 노래고 운동 경기에서 응원가로 부르면 승전가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리랑은 무언가 고귀한 비밀을 간직한 노래로 인식되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네. 그리고 이정면 교수님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우리 민요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노래 그리고 우주의 노래로 불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나는 그것을 믿고 그날을 위해 아리랑과 같이 걷고 있다네. 아리랑이야말로 세계를 하나로 묶을 평화의 노래라고 믿고 있다네. 이정면 교수님으로부터 아리랑의 정체성을 듣고 나서 깨달았다. 우리 민족이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생존한 이유와 앞으로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리랑이 무언가 고귀한 비밀을 간직한 노래이듯이 우리 민족도 그러한 민족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웬일일까?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29강에서도 노래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해에도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